중국의 전통, 그 전설 속의 여덟 임금. 삼황, 오제, 그쵸. 황의 임금이란 뜻이 있고, 이 제는 점이 옛날 옛적에 중국인들이 여러 신들에게 막그 제사 지내고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국인들이 섬기던 신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이 제신이었어요, 제. 그래서 이 황은 임금을 뜻하고 제도 신이면서 한편으로 임금을 뜻해요. 그래서 여덟 임금인데 우리 사망에서 보통 사망은 전설 속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망 중에서 뭐 어떤 사람을 사망으로 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사망으로 잘 손꼽히는 인물 중에 첫 번째가 누구? 복희 씨. 태극기에 그려져 있는 옆에 그 사괴 있죠? 거기다 4괴를 더해가지고 8괴를 만들어낸 사람이 복희. 너희 나중에 결혼할 때나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때 사주팔자 이런 거 볼 거예요. 뭔가요? 네, 그렇게 돼요, 나중에. 저는 어. 자, 그렇게 돼서 아무튼 그 사주팔자라든지 그 동양의 그리고 저 태양은 양이라고 하죠. 뜨거운 거. 우리 달은 뭐라고 하죠, 한자로? 월이라고도 하고 달이나 이 그 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 그렇지. 그리고 화수목금토 해가지고 오행. 자, 요런 사상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복희 씨예요. 네, 그리고 복희, 그리고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 잡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리고 혹시 여기 나와 있는데 양잠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뭘까요? 그래요. 뭐? 그 잠잘 때 양 새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나? 아니, 저 혹시 송파에 그 잠실역 알아요? 네. 잠실동 알아요? 잠실? 타워에 그래, 맞아, 맞아, 맞아. 그 아, 테니스 잠실, 그래, LG 잠실 종합운동장 있죠? 잠실이 뭐 하던 데일까? 그래, 맞아. 그 너희 누에고치 알아요? 그래, 누에고치가 저기 나비 되기 전에 이렇게 똘똘 자기 말아가지고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예, 그 씨를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그쵸. 만든 걸 견이라 그래, 견. 뭐라고? 자, 견으로 만든 그 천을 견직물 이렇게 불러요. 견직물. 견직물을 두 글자로 아주 곱고 그 광채가 나는 비단이라고 불러요. 비단.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실크라고 해요. 실크. 그 누에고치를 키우던 곳이 저기 송파에 있었던 그 잠실이라서 그래서 잠실인 거예요. 잠원역에 사는데 거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도 잠원도 마찬가지. 잠원동도 그 잠자가 그 잠자예요. 그 실크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양잠이라고 나와 있죠? 양은 부모님들이 너희 키우는 거 뭐라 그래요? 양육 양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에고치를 키운다. 그래서 양잠.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복희다. 방적은 뭘까요? 방적? 견적은 어. 적을 강화하지 않고 장적 자, 방은 짜다란 뜻이 짜다. 상장 너희 아예 즉 면화라는 꽃이 있어요. 면화의 열매가 뭘까? 면화의 열매가 면이에요, 면. 면화를 다른 이름으로 목화라고도 부르는데, 면화의 열매가 뭐라고요? 면이에요, 면. 이 면은 솜이에요, 솜. 하얀 솜 알죠? 자, 솜은 부피가 크죠? 근데 솜을 아무튼 옷에 넣으면 따뜻하죠? 근데 솜을 이렇게 몸에 붙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솜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요. 그럼 뭐가 되죠? 실이 되죠? 이거를 짠다고 표현해요. 그, 그렇지. 자, 그렇게 해서, 자, 방적은 그 부피가 큰 솜을
실로 만드는 과정을 방적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실이 만들어졌으면 실타래 감아놓겠죠? 근데 너희 실 두르고 다녀? 그럼 미라 아니죠? 그러면은 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한 피기실을 뜨개질을 하던가 바느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천을 만들죠? 자, 실을 천으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방직이라고 해요. 얘들아, 뭐가 먼저야? 방적이 먼저야, 방직이 먼저야? 저기가 뭐지? 방적이 먼저죠. 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천을 만드는 거겠죠? 18세기에, 그러니까 1700년대에 영국이란 나라 들어봤어요? 영국이란 나라에서 자, 인도에서 처음에 인도에 가면은 면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 지천에 널린 게 면화예요. 인도 가면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에서 처음에 그 인도 사람들이 그 면 가지고 자기들이 옷을 해 입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만든 옷이나 걔네들 전통 그 수공예로 만든 옷들이 되게 품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에서 처음에는 인도 사람들 옷을 사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자, 봐봐. 그 옷을 일방적으로 사기만 하니까 영국이 흑자, 적자? 적자가 났겠죠. 손해를 봤겠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영국은 그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저 인도 사람들 인구도 많은데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저 옷을 사지 않고 거꾸로 저걸 팔아먹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 근데 너희 물건 살 때 비싼 게 좋아, 싼 게 좋아? 싼 게 좋겠죠? 주머니 사정이야. 아무튼 자, 경제에서는 100원이라도 더 싼 거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싼데? 싸잖아. 자, 일단은 싼 게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판매 단가를 낮춰가지고 인도인들한테 거꾸로 옷을 팔까를 생각을 했어요. 자, 인도 사람들은 옷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도 만들고 천도 만든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릴까, 조금 걸릴까?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러니까 값도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들어가는 그 힘이, 내공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빠르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영국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얘를 쓴다? 자, 그래서 일단 인도 지천에 널려 있는 그 솜을 인도 사람들이 이제 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도 사람들의 실들을 사다가 자, 이거를 이런 천으로 만드는 기계라는 걸 발명해요. 어. 자, 그렇죠. 그 동력을 발생시켜가지고 그 그 천을 만드는 기계를 만든다고. 이 천을 만드는 기계를 뭐라고 한다? 무슨 기? 기. 방직기라고 해요. 자, 천을 만드는 기계를 뭐라고 한다고? 기. 자, 근데 못 만들 때는 뭐가 먼저라고 그랬죠, 원래? 저기 실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 그랬죠. 근데 기계는 뭐가 더 먼저 발명됐다고? 방직기가 먼저 만들어져요, 영국에서. 자, 이제 이렇게 앞에 페달 같은 걸 이렇게 반자동으로 밟으면 그 실이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자, 이게 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빨리 옷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만든 옷 가격이 점점 그 품질도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 했을 때보다 기계가 딱 정해놓고 다다다다다 착 박는 게 어때요? 더 품질도 좋단 말이에요. 더 싸기도 하고 가격도 시간도 덜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영국 옷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국에서 계속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기계가 막 천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실이 점점 어떻게 됐을까? 실이 부족해졌겠죠? 그래서 인도 가서 그렇죠. 솜을 사다가 실 만드는 기계도 만들어낸 거예요. 걔네는 뭐하는 게 솜이 싸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을 총칼로 위협해서 싼 솜들을 대량으로 사가지고 아니야. 그렇죠.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일본이 대한민국, 아니, 조선 점령했듯이 영국은 인도를 식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영국은 아무튼 그 솜을 나중에 사다가 이제 천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또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방, 뭐가 먼저 만들어졌다? 방 짓기가 천을 만드는 기계가 먼저 만들어졌고 이 기계로 옷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실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을 만드는 뭐가 만들어졌다? 방 접기가 따로 또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하던 거를 기계가 하고 자, 시간은 줄어들고 품질은 더 좋아지면서 싸고 좋은 옷들이 막 대량 생산되는 거야. 자, 이게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18세기의 변화예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아주 먼 옛날 얘기인데 아무튼 그게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자, 여화 씨는 자, 역시 복희의 그 쌍둥이라 그랬죠? 자, 여자고 그 사람이 외로운 걸 보고 황하에 있는 진흙을 뿌려다가 사람 만들었다 그랬죠? 처음에 예쁘게 만든 건 귀족이 됐고 새끼줄을 묻혀가지고 뿌린 거는 그냥 평민이 됐다 그랬죠? 노비나? 자, 그렇게 해서 여화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수명이 돼서 죽으니까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번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화가 알려줬다 그랬죠? 자, 복희와 여화 그리고 인류에게 농사 짓는 걸 알려준 소머리를 한 신농 씨가 있었죠. 자, 신농은 농사뿐만 아니라 온갖 약초를 재배해가지고 사람 몸에 그 유익한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을 또 이제 처음 개발한 사람이 신농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자, 자, 전설 속의 새 임금 뭐라고요? 삼황.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임금 볼게요. 자, 우리 고조선에 단군 할아버지가 있다면 중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자기네 역사의 시조로 삼아요. 그게 누구다? 황제다. 중화민족의 뭐라고 불린다? 시조라고 불린다. 자, 쓰면서 보세요. 네. 자, 우리 그 소머리를 했던 신농 씨가 장악하고 있던 그 중국을 황제가 세 번이나 싸워가지고 가까스로 물리쳐요. 네. 그렇게 되면서 황제가 중국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신농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지금의 우리 저 한반도 지역에 살고 있던 저 동북 쪽에 살고 있던 치우라는 전쟁의 신이 있었어요. 자, 너희 혹시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하는 거 보러 간 적 있어요? 네. 어릴 때? 거기 TV 보면은 막 마귀 얼굴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붉은 악마 본 적 있죠? 그 붉은 악마가 나부끼는 그 깃발에 그 적혀 있는 얼굴이 자, 얘예요, 얘. 네. 자, 이 치우천왕은 전쟁을 하면 웬만하면 다 이기는 전쟁의 신이었어요.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마치 그 아레스처럼 자, 이 치우천왕의 머리는 구리로 만들어졌어요. 동메달 할 때 동 알죠? 동두. 두는 머리 두자예요. 그리고 이마는 쇠로 만들어졌어요. 쇠를 한자로 철이라고 하죠. 쇠금이라고도 하고 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동두철에게 치우천왕인데 자, 치우천왕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황제가 처음에 고전을 했는데 자, 황제는 치우에게는 없는 사람을 잘 다스리고 사람을 잘 쓰는 자, 그런 인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몇 번의 고전 끝에 황제가 치우마저 제압을 하면서 중국을 통일하게 돼요. 자, 황제는 그쵸,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황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인류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데, 자, 뭐 농사 짓는 방법, 그 밖에도 오곡, 뭐 수수, 콩, 보리, 이런 것들을 그 농사 짓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자, 그리고 지금 너희 몇 년이죠? 2025년이죠? 지금은 연도 표시할 때 숫자를 표시하죠? 근데 이 숫자는 1, 2, 3, 4, 5, 6, 7, 8, 9는 원래 동양의 전통적인 숫자다 OX? X예요. 이 숫자 뭐라고 하죠?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죠. 이 숫자는 우리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서아시아라고도 하고 중동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거기 석유 많이 나는 나라들 많죠? 사우디아라비아 기억나요? 사우드 가문의 아라비아인데 아랍 쪽이 거기 많이 산단 말이에요. 자,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무역할 때 사용했던 숫자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란 말이에요. 자, 근데 아라비아 숫자를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쓰지 않고 옛날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숫자나 연도를 표기를 했냐면 자, 중국 사람들은 저 그림 보세요, 뒤에. 자, 네. 여기 보면은 천간이라고 돼 있죠? 이게 천간이에요. 쓰세요. 천간. 뭐라고? 천간. 자, 그리고 이게 지지예요. 지지. 네, 더럽다 지지가 아니라 지지입니다. 잘 봐봐. 자,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 태양이 10개가 있다고 믿었어요. 들었어요. 네, 근데 그 10개의 태양이 번갈아 가면서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태양에다가 이름을 하나씩 붙였어요. 자, 그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 이게 10개의 태양의 이름이에요. 자, 요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천간. 혹은 10개이기 때문에 몇 간? 10간 이렇게 불러. 자, 그리고 땅에는 이 중국인들이 대표적으로 여겼던 12가지 동물이 있다고 봤어요. 자, 요거를 땅에 있는 동물에서 지지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몇 지? 12. 12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자는 뭐죠? 쥐, 축은 소, 이는 범은 뭐예요? 호랑이죠, 그렇죠? 묘는 토끼, 지는 그렇죠. 자기 무슨 띠인지 알아요? 뱀, 말, 양, 원숭이 다 들어봤죠? 자, 요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중국의 황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봐봐. 10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몇이에요? 60. 60이죠, 60. 120 누구야, 120. 10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몇이에요? 60이죠, 60. 자, 이거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10이랑 12가 10은 6번 지나고 12는 5번 지났을 때 60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60년마다 이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연도를 뭐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그리고 또 여기 다시 갑 와서 갑술년, 을해년 이렇게 식으로 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년이 몇 년마다 돌아온다고? 60년마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60갑자라고 하고 동양에선 이거로 연도를 표기했어요. 일사년. 그렇죠. 을사조약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렇지. 자, 그런 식으로 연도를 표기했어요. 저, 10관과 12, 요걸 그리고 합쳐서 간과 지를 따가지고 이거를 간지 이렇게 불러요. 와, 간지. 알겠어요? 네. 어, 제가 딱 할아버지랑 딱 60년 차이라서 흑돼지예요. 그렇군요. 네. 할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딱 보통 한 세대가 30년 차이를 보통 잡는데 딱 두 세대 차이네요. 할아버지 해가지고. 자, 요걸 만들어낸 사람이 아무튼 황제다. 자, 그리고 다시 넘어가 볼게요. 아, 그래서 하나 요것도 얘기해보자. 너희 나이 60살 먹은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순이고 예순이기, 예순이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거의 61세 환갑이라고 하죠. 여기서 환자가 뭘까? 돌아올 환자예요. 자, 그래서 갑자가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의학이나 이런 게 발달이 안 돼서 60살까지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동명성왕 있죠? 주몽. 주몽 몇 살까지 살았을까? 39에 죽어요. 내 나이 때 죽었다고, 내 나이 때. 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안 좋기도 했고, 조몽은 근데 전쟁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썰에 의하면. 자, 그런데 아무튼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질병이든 뭐든 뭐 기아, 그러니까 많이 못 먹든 해가지고. 그래서 60년을 살았으면 옛날 사람들은 되게 오래 살았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60년이 돌아왔다 그러면 자기 갑자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은 잔치를 벌였어요. 이걸 무슨 잔치? 환갑잔치. 네. 나는데 네. 장수왕은 얼마나 장수한 거지? 장수왕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 시대 사람들에 의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오래 산 거죠. 고구려에 근데 장수왕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올 거예요. 태조왕이라고 119세까지 살았죠. 어릴 수도 있어. 자, 봐봐. 이제 보자. 자, 그래서 황제를 우리 저 중화민족의 시조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고, 황제의 자손들, 손자, 그리고 증손자 이런 사람들이 전욱씨, 제국씨, 전욱, 제국. 근데 이 두 명은 임팩트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알아두세요. 황제의 자손 누구? 전욱과 제국. 더 중요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요와 순. 요즘 이름이 요, 성이 이 요가 다스렸던 땅이 당이라는 땅이었기 때문에 당요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달라요. 예. 당요라고 불렀고 수는 그 우라는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우순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무슨 요순. 자, 요임금은 앞으로 이제 중국 역사에서 아주 정치를 잘하고 뛰어난 사람, 뛰어난 임금의 시대, 그래서 평화로웠던 시대를 꼽을 때 요순 시대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전설 속에 그 성군, 정치를 잘했던 두 임금하면 누구랑 누구? 요와 순. 오제 중에서 마지막 두 임금이에요. 자, 먼저 요 임금부터 보면은, 자, 요 임금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5가지 예법을 정했어요. 여기서 제는 뭘까요? 네. 제는 뭘까? 제사예요. 뭐지? 장은 뭘까요? 장례. 음. 후는 뭘까요? 군사와 관련된 예절이에요. 군례. 비는 뭘까요? 빈. 비는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이에요. 혼은 영혼. 결혼이죠. 영혼. 자, 요런 5가지 예법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다? 요 임금이에요. 자,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벌을 만들었어요. 이게 5가지 벌 무슨 형? 오형이에요. 오형은 조금 너희들 듣기에 잔인할 수 있는데 네. 드라마에 나온 자, 묵은 뭐냐면 묵은 뭘까요? 사람 죽입니다. 임하게 너희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펜 이런 게 없으니까 피도 어떻게 썼죠? 문. 글쎄, 먹을 갈아가지고 이 먹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썼죠. 자, 이 옛날에 잘못한 사람들은 그 잘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잘못한 걸 알라고 전과자를 만들려고 이마에다가 먹을 뜬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마에다가 먹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고, 자, 묵형 중에서 먹을 여기다 뜨게 해가지고 평생 여기 안 지워지게 문신처럼 남기는 거는 최하급의 묵형이고, 자, 좀 더 강도가 센 묵형은, 자, 이제 그쵸. 회나 그 부리 같은 것들을 불에 달궈요. 그 맛. 예.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칙 하고 지지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렇게 이거를 경이라고 하고 경형이라고도 불렀는데 너희들 뭐 큰 잘못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짓 하면은 너희 경을 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경을 친다란 얘기가 너희 이마에다가 불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의형이에요. 의형은 뭘까? 이 전기 의가 코를 뜻해요. 잘못한 사람은 코를 자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형? 의형. 코를 자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코. 그 다음 비는 뭘까요? 비. 비인데 저게? 비는 발 뒤꿈치를 뜻해요. 발 뒤꿈치를 자르는 거예요. 저기까지 거의 자, 그러니까 그쵸. 사람을 걷지 못하게 만든. 이게 비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좀 많이 끔찍한데, 야, 이거는 붕인데, 붕이 뜻하는 게 뭘까요? 붕. 팔, 에러, 팔, 생식. 생식기를 뜻해요. 남자의 자르고,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목을 잘라요. 여자는 막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막는다고. 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궁형이라고 해요. 실제로 너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이 궁형을 당한 사람이 쓴 역사 기록에서 나온 거예요.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황제 노염을 사가지고 여기가 네. 자, 너 죽을래? 아니면 이거 당할래? 이거 당하겠습니다. 이거 당하고 살아남아가지고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이에요. 자, 대벽은 뭘까요? 대벽. 대벽은 크게 벌 준다는 의미인데 죽이는 거예요. 자, 대벽은 봐봐, 잘 봐. 대벽 중에서 제일 소프트한 거, 부드러운 거, 제 약을 먹이는 거예요. 네. 사는 무슨 사자일까요? 이 사약을 누가 주죠? 와, 임금님이 신하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사하는 약이에요. 임금님이 선물하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죽을 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대벽형 중에서는 조금 더 센 거 교형이 있어요. 목을 매다는 거예요. 교는 매단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100% 있고.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기시라는 게 있어요. 기시. 귀신 기시는 뭘까요? 그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귀신이 기는 버릴 기자예요. 시는 시장 바닥할 때 시예요. 죽인 다음에 시장에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 보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기시. 자, 요거는 시체를 온전히 해서 버리는 건데, 자, 사람 목을 자르는 거예요. 이거를 참수라고 해요. 수는 머리 숫자예요. 자, 그리고 허리를 자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요참. 자, 그리고 임금의 심기를 건드렸어. 임금을 열받게 했단 말이에요. 가마솥에다가 자, 기름을 끓여요. 너희 치킨 먹어봤죠? 자, 사람을 치킨 튀기듯이 가마솥 안에 삶아 죽이는 거예요. 자, 기름에 삶는 거를 팽이라고 해요. 팽. 무슨? 팽형. 자, 마지막으로 자, 사람 머리랑 팔, 다리가 총 몇 개예요? 4개. 5개죠, 5개. 자, 봐봐, 선생님 봐봐. 봐봐. 여기다 밧줄을 매고, 여기다 밧줄을 매요. 밧줄을 매고, 밧줄을 매고, 밧줄을 매요. 자, 그 다음에 그 밧줄을 말 뿌리에다가 연결해요. 5마리 말에. 그 다음에 말 엉덩이를 탁 쳐요. 그럼 말이 어떻게 될까? 각자 방향으로 뛰겠죠? 자, 그럼 사람 몸이 어떻게 견딜까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겠죠? 자, 이거를 거열이라고 해요. 거열형. 그리고 오마 5마리가 말이 사람 시체를 분리한다 해서 오마 분시. 네.
자, 요거 조선에서는 능지처참이라고 불렀어요. 들어봤어요? 사지를 찢는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제 너희가 처음 듣는 거니까 한 번은 알아둬야 돼서 선생님 조금 너희들 듣기 좀 잔인한데 얘기 한번 했어요. 네. 나중에 잠시만요. 아니요, 이제 그만할게요. 자, 근데 봐봐, 선생님 봐봐. 자, 이제 진도 나가야 돼. 요임금은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못했어요. 보통 임금님이 자기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줘요? 아들에게 물려주죠. 근데 아들이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고민이 많았단 말이에요. 능력이 모자란 아들한테 자리를 주면 그 애가 정치를 잘 하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순이라는 사람을 추천했어요. 이 순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새엄마죠. 새엄마 계모라고 하죠. 근데 이 계모가 너무 못됐어요. 이 계모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이 순을 헐뜯어가지고 어떻게든 순을 몰아내고 지금 남편이랑 자기랑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그 순을 몰아내고 그 남자의 재산을 자기 아들 쪽으로 다 가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진짜 나쁜 여자죠. 자, 이 계모가 그렇게 나빴고 그리고 그 계모가 낳은 아들도 그 계모보다 더 못됐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은 순한테 시비 걸고 자기 형인데 배달은 형이지만 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저 순은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와 그 자기를 괴롭히는 엄마, 자기를 괴롭히는 동생한테 너무너무너무 잘했어요. 왜? 자, 이게 과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사람한테 그 원칙과 도리를 다해서 너무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자, 항상 이제 밤낮으로 그 엄마한테 가가지고, 그 새엄마한테 가가지고 문안 인사도 하고, 항상 그 엄마 아빠 어려우신 것들 항상 살피고, 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봐봐. 자, 봐봐.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순이, 이렇게 집이 이제 비가 새가지고, 초가집 위에 그 초가집을 고치러 그렇게 올라갔어요, 순이. 자, 그런데 이 계모랑 그 계모가 낳은 아들이 이걸 보고 있다가 사다리를 치우고 초가집을 불태우죠. 자, 근데 그래서 순이 그 초가집이랑 같이 불탈 위기였는데 자기가 쓰고 있던 이 삿갓 있죠? 비 오면은 비가 흘러내리라고 쓰는 삿갓 있잖아요. 그 삿갓을 이렇게 딱 내려서 그 삿갓을 타고 쉬 내려왔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순이 살아남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순의 그 배다른 이복 동생이 자, 순이 또 이제 그 집에 우물물이 말라가지고 새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이제 파면서 우물 깊숙이 들어갔는데, 자, 순이 들어간 걸 보고, 자, 우물 깊숙이 들어갔을 때 위에 있는 사람이, 자, 어떻게 하면 위험해지겠죠? 네. 맞아요. 그렇죠. 흙이랑 돌 같은 것들을 순이 들어가 있는데 퍼 부은 거예요. 자, 근데 순은 자기 동생이 그럴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굴을 파고 들어가다가 한참 파다가 옆으로 굴을 파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옆으로 굴을 파가지고 두더지처럼 이렇게 해서 땅으로 쑥 나온 거예요. 자, 근데 나와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봤더니 순이랑 계모가 아니 그 이복 동생이랑 계모가 자 순이 이제 죽었으니까 순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랑 이런 것들을 나눌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자, 그렇죠. 근데 순은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엄마랑 이복 동생한테 또 평소에 하던 것처럼 잘했다 그래요. 자, 그쵸, 호구죠.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진짜 착하고 효심이 깊다. 이게 요임금 귀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요임금이 자기 딸 둘을 순임금에게 시집 보내고, 자, 순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 경험을 시키면서 순을 더 지켜보다가 마침내 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준단 말이에요. 자, 봐봐.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현명하고 뛰어난 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줬단 말이에요. 아, 머리 자, 이거를 두 글자로 선양이라 그래요. 선양. 여기 선양이라고 나와 있네. 요거예요. 요거. 선양. 뭐라고? 선양. 자,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 현명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양. 반면에 자기 자식에게 능력이 있건 없건 자기 자식에게 왕자리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세수. 세습이라고 한다. 자, 지금 요임금에서 순임금으로 넘어가는 거는 중국 역사상 그리고 앞으로 계속 등장할 텐데 최초의 무슨 사례? 선양 사례예요. 알겠죠? 앞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임금 자리를 빼앗을 때 요 선양 전설을 많이 이용해. 자기에게 덕이 있어가지고 저 덕없고 힘없는 임금이 나에게 왕자리를 준다. 이런 식으로 왕자리를 빼앗을 때 요 전설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요 임금이 순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줬어요. 자, 봐봐. 자, 집중해. 자, 근데 봐봐. 지금 이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중국 이 지역은 우리 중국 문명이 어디서 시작됐다 그랬죠? 누런가? 황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 황하가 여름만 되면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범람한다 그랬죠? 넘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영웅으로 추앙받는다 그랬죠? 자, 순임금 때도 황하물이 계속 여름에 넘쳐가지고 이재민도 많이 생기고 요번에 지금 산불 나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많죠? 그것처럼 물이 넘쳐가지고 홍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임금 때부터 그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곤이라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곤. 자, 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9년 동안 일했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곤은 순위 임금이 된 다음에 잘려요. 곤이 어떻게 됐다고? 네, 잘렸어요. 자, 그런데 곤이 그냥 9년 동안 헛일을 한 건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한 것들을 기록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곤의 아들 우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우. 이 우가 아버지의 어떤 경험치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13년 동안 그 중국에 있는 강이랑 황하 주변 웬만한 곳은 다 돌아다니면서 강물이 막 넘칠 만한 곳은 잘 막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제 빗물을 잘 빼기 위한 배수로를 만들어 놓고 중국을 이제 이렇게 강물이 잘 통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지? 치, 치수라고 했다. 관계라고도 하고 치수라고도 한다 그랬죠? 자, 이 치수에 성공한 우. 자, 우가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수는 자기 아들이 있었음에도 현명하고 능력이 뛰어났던 누구에게? 우에게 임금 자리를 넘긴단 말이에요. 자, 이게 중국 역사상 두 번째 있었던 선양이에요. 자, 요가 순에게 효심이 깊었던 순이 치수를 잘하던 누구에게? 우에게 선양했단 말이에요. 자, 우는 보세요. 넘어가. 여기 지금 요임금, 순임금 나왔죠? 자, 자, 넘어가세요. 자, 그 우는 하라는 땅을 다스렸어요. 하. 그래서 그 자기가 다스리는 땅을 이름을 따가지고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다? 하라고 했다. 하. 자, 우가 뭐에 성공했다? 치수에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넘치는 물을 배수로를 잘 만들어서 물이 잘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다 물길을 뚫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농사가 어떻게 됐을까? 물이 잘 되겠죠? 그런 곳이 9곳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곳을 너희 혹시 이런 한자 봤어요? 내천. 내천이죠? 이게 내가 뭐예요? 내가 뭐야? 잘 봐. 내가 뭐야? 물 흐르는 모양. 시냇물이죠? 자, 그래서 시냇물 주변에 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일까? 저요. 뭐? 강가? 이게 주자예요, 주. 자, 아까 말했죠? 우임금이 황하를 뚫어서 물이 없는 곳에다가 물을 공급했고,
자, 그곳에 9개의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국에 만들어진 최초의 도시를 뭐라고 불렀다고? 주라고 불렀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구주라고 부른다고. 자, 우리나라 팔도죠.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해서 팔도잖아요. 그쵸? 중국은 몇 주로 시작한다? 구주로 시작한다. 알겠어요? 구주. 그리고 각 그 구주에서 그리고 문명의 공통점 어떤 금속을 사용했다? 처음에 문명에서 뭐 써요? 청동을 사용했다. 철을 썼다 그러면 틀리죠. 처음에 청동을 썼죠. 각 구주에서 청동을 바쳤어요, 우한테. 그래서 그 우임금은 이 청동을 모아가지고 녹인 다음에 큰 솥을 만들었어요. 자, 이 솥을 구주에서 모은 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무슨 정? 구정이라고 불러요. 정은 솥을 뜻해요, 정. 자, 앞으로 등장할 텐데 중국 역사에서 이 구정은 임금, 우두머리, 왕을 뜻하는 최고의 보물이에요. 뭐와 더불어서? 자, 우리 임금을 상징하는 도장. 자, 봐봐. 동양에서는 페르시아나 서양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을 최고의 보물로 여겼어요. 봐봐. 근데 동양에서는 자, 임금 왕자죠? 여기다 점 찍은 거.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게 옥이에요, 옥. 옥 들어봤어요? 그 푸른 옥을 그 중국인들을 비롯한 동양인들은 임금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자, 이 임금이 찍어주는 도장 들어봤어요? 옥새? 네. 자, 앞으로 중국사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보물로 두 가지가 나온다면 뭐랑 뭐? 부정이랑 옥새예요. 올라갔어. 자, 우임금이 치수를 잘했기 때문에 순이 우에게 선양했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우가 임금이 됐는데 자, 우도 능력이 뛰어난 개라는 사람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그 개를 따르지 않고 우임금 자식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임금 때부터는 선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왕이 자식은 자식에게 왕자리를 물려주는 뭐가 일어났다? 세습이 일어났다. 어. 그래서 우임금이 다스렸던 땅이 하라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한다? 하나라. 자, 봐봐. 그런데 하라는 나라는 그 사마천의 사기, 아까 궁영당했다는 그 역사가 있었죠?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긴 한데, 그 하나라 때 쓰였던 도구나 물건 이런 것들, 글자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게 아직이 없어요. 그래서 한은 전설 속의 왕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입증이 됐다, 되지 않았다? 입증이 되지 않은 그냥 말 그대로 아직은 전설 속의 왕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어? 근데 상당 부분 역사 쪽으로 이제 올려고는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이게 하나라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하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록상의 왕조라고 부르요. 하를 뭐라고 부른다고? 기록상에. 네. 근데 네. 사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게 막 분명당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있다고 밝혀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밝혀졌죠. 네. 근데 하나라 거 이야기는 하나라 때 쓰던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진짜 한 하는 거라고는 대체로 학자들이 동의하지만 명확한 게 없다고 하죠. 자, 하나라가 400년을 이어갔어요. 자, 우임금의 자식이 또 자식에게 해서 몇백 년 갔다고? 400년을 갔어요. 자, 근데 달도 차면 기울고, 자, 처음에 잘 나가다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 어떤 나라든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다 어느 순간에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라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라 그 임금이 사는 궁궐에, 자, 용이 나타나요. 뭐? 전설에 네. 자, 용이 나타나가지고, 자, 이 용이 근데 이 하나라에서 당황을 했어요. 용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용이 궁궐에 나타나가지고 큰 얼굴을 들이밀고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침에서 너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하나라 사람들이 그 침을 큰 상자에다 보관을 했어요. 점을 쳐보니까 상자에 보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닦아도 침이 안 없어져서. 자, 그래서 그 침을 상자에 보관하고 제사를 다시 지냈더니 이제 잠시나마 그 침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요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라가 결국은 그 멸망이라는 거를 극복을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라의 마지막 왕은 하지마 걸이었어요. 하나라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걸. 자, 폭군의 옆에는 항상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해요. 희는 여자를 뜻하는 한자예요. 말희라는 여인을 끼고 세금 많이 거둔 다음에 자기 보물 창고는 가득 채워놓고 백성들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예쁜 여자 끼고 노는 걸 왕과 말희를 상이라는 부족을 다스리던 상이라는 인물이 이윤이라는 뛰어난 머리 좋은 책략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를 몰아낸단 말이에요. 아까 탕이 이끌었던 부족 중에 뭐라고요? 상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이 상나라예요. 상나라. 상나라는 수도를 여러 번 옮기는데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가 은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은. 자, 이 은이라는 지역이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자, 이 은이라는 지역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희 한약 먹어본 적 있어요? 네. 한의원 가본 적 있어요? 네. 네. 자, 봐봐. 이 은이라는 지역, 과거 상나라의 수도, 마지막 수도였던 은이라는 지역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은의 폐허라고 해서 은허라고 불리던 지역이에요. 그 은이라는 지역에서 한약방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거북이 등껍질이 널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북이 등껍질이 좀 많이 널려 있어가지고, 그 한약방 운영하는 사람이 거북이 등껍질을 모아다가 이걸 갈았어요. 갈아서 이걸 한약에 넣어가지고 만병통치약처럼 해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거북이 등껍질을 한약 재료로 쓰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게 썼는데 어느 날 한약방을 찾아왔던 사람이 그 쌓여있는 거북이 등껍질을 이제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여기 뭐가 써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잘 봤더니 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사다가 그 역사 연구하는 사람한테 가져다가 줬더니 해독해보니까 이게 한자의 원형이었던 거예요. 자, 이 거북이 등껍질과 그 짐승 뼈다귀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자를 갑골문이라고 해요. 여기다 쓰세요. 네. 자, 상나라 마지막 수도라 그랬죠? 상나라 임금이 제사 지내고 상나라 임금이 제사 지낸 결과 가지고 정치하고 뭐 신하 누구 임명하고 하는 것들이 이 거북이 등껍질 거기에다가 다 기록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상나라 때 쓰여진 문자란 말이에요. 사마천 사기에 있는 상나라 기록과 이 거북이 등껍질에 있는 기록 일부가 일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은 어, 역사상 최초의 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글로 기록되기 이전을 선사라고 했고 글로 기록된 이후를 역사라고 했죠. 상나라 때 쓰이던 이 갑골문이 발견되면서 중국에 있어서 전설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왕조로서 인정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 상나라. 그리고 마지막 수도 은허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고도 불린다? 은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나라는 기록상의 왕조, 상나라는 역사로 인정되는 최초의 왕조예요. 자, 그 상나라는 청동기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은력이라고 불리는 달력을 사용했어요. 은력이라고 불리는 달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자, 뒤에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요거
까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상나라도 400여 년을 잘 이어가요. 잘 이어가는데 어느 왕조나 마찬가지듯 그 마지막 그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다 쇠퇴하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상나라도 그 이제 힘이 좀 빠져가는 가운데 폭군 중에 폭군이 등장해요. 자, 이름은 제신이라는 걸과 같은 임금이에요. 자, 제신이라는 임금인데 이 제신이 너무나 사악한, 근데 머리는 또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한번 마음 삐딱하게 먹으면 어떨까요? 맞죠? 매드사이어 망해도 그냥, 네, 그냥, 좋게만 네, 좋게 말하는 거 아니야? 완전 망하는 거예요. 완전.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 자, 근데 이 제신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온갖 안 좋은 뜻이 담긴 한자 주라는 한자로 올렸어요. 이 제신을 무슨 왕? 주왕이라고 불러요. 은나라의 주왕, 상나라의 주왕하면 동양에서 등장하는 폭군 중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폭군이에요. 역시 그 폭군의 주변에 뭐가 따른다고? 달기를 예뻐했어요. 달기. 얘기가. 자, 가지런한 눈썹에 하얀 얼굴, 그리고 붉은 입술. 네. 아주 예쁜 그 묘사되기로는 사람을 홀린다는 아주 예쁜 여인이었어요. 이 달기. 네. 수천 년 전 얘기니까 뭐 알 길은 없지만 아무튼 그 아주 예뻤던 이 달기를 너무 총애해가지고 달기가 하는 말이라면 다 듣는 거예요. 그랬겠죠? 에르메스보다 더 사주고. 그래서 이 달기가 하자는 대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달기가 아주 잔인한 여자예요. 자기한테 뇌물 주고 선물 주고 잘해주는 신하들한테는 이 임금에게 잘 얘기해서 그 사람을 높은 관직을 주고 그러지 않는 신하들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 죽이는 것도 아주 끔찍하게 죽이는데 자 이 주왕이 술 먹고 달기랑 노는데 어느 날 사람 불러가지고 술 시키는 게 귀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술로 땅을 파가지고 연못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술 먹을 때 안주 먹죠. 그래서 안주로 숲을 만들어요. 자 고기를 매달아가지고 이걸 숲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술주, 연모치, 고기육, 수풀림. 주리님. 와, 진짜.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었다. 아니, 이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너희 혹시 저 육포 알아요? 맛있죠? 쥐포 알아요? 맛있죠? 자, 근데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자, 이 사람들을 죽여요. 죽인 다음에 이 사람들 말려요. 그 다음 살을 말려가지고 육포나 쥐포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금에 절여 놓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사람을 이제 포를 뜬다고 하죠. 네. 이렇게 하고, 자, 구리기둥을 만들어요. 자, 큰 구리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뉘어요. 그 다음 기름을 발라요. 그 다음 그 구리기둥 아래 막 그 불을 지피는 거예요. 캠프파이어 할 때처럼 큰 불을 지펴가지고 이 구리기둥 위를 지나가게 해요. 말 안 듣는 사람. 자, 근데 그 구리기둥에 기름 발라놨으니까 미끄럽겠죠? 그럼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불바다로 딱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형벌을 포격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포격으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던 이 구리기둥, 이 주왕인데, 자, 이 주왕이 이렇게 민심을 잃어가고 상나라를 무너뜨려가고 있을 때, 상나라 서쪽에서 주족을 이끌던 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 성은 희씨예요. 이름 뭐라고? 희창. 희창은 서쪽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서백이라고도 불렸어요. 희창 혹은 뭐라고 불린다고? 서백창. 이 서백창은 굉장히 성격도 좋고 자기 주족을 이끌면서 사람들도 잘 대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서백창도 이 주왕이 보기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서백창을 가둬요.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서백창의 아들 배급고라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 서백창을 구해달라고 주왕을 찾아왔어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자, 그랬더니 주왕이 어떻게 했을까? 흘렸어? 배급고를
포를 떠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아, 먹여요. 그 다음 고기죽을 만들어서 아버지 창한테 먹였단 말이에요. 마지막 건 진짜 잘하다. 끔찍하죠? 아예 이거 자, 창이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서 먹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를 먹는단 말이에요. 자,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먹고 보물이랑 미녀를 주왕에게 바치고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 서백창은 자기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를 갈았겠죠? 자,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강가에서 이제 현명한 사람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아직 70이 넘도록 자기 알아주는 주인을 못 만났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낚시가 취미예요. 자, 그래서 이 서백창이 그 낚시하는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복수하려고. 나한테 지혜를 빌려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으면은 물고기 잡는데 집중해야 되죠. 그러면 건드리면 돼야 안 돼요. 낚시가 끝날 때까지 서백창이 그 낚시하는 노인네 뒤에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 이 노인의 이름은 인자? 자, 그 상이었어요, 상. 자, 이 상은 성이 강씨였어요. 네. 당상. 이 강상이 서백창이 기다렸던 태공망이라는 사람이에요. 강태구. 네. 태공은 높이는 뜻이고 망은 바란다는 뜻이거든요. 네. 자, 이 성이 뭐라고요? 강씨라 그랬죠? 그 낚시하던 노인네 누구예요? 강태공. 네. 강태구. 내가 했구나. 자,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강태공이라는 지혜로운 노인을 얻게 된 서백창. 낚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그 기다린 거에 감동한 70 노인 강태공이 마침내 서백창을 돕게 돼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